증거는 없어도 증인은 있죠. 제가 알아요. 윤세영이 만나는 남자. 유감스럽게도 윤세영과 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황진구 씨와 윤세영의 신혼집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기 힘드시다면 찾아가 보세요. 윤세영이 흘리고 간 물건이 거기에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은 황진구와 윤세영의 파혼의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방울은 아들 황진구의 혼인신고를 위해 최명지와 윤세영을 만나러 집을 나서려던 찰나 휴대폰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당황한 신방울은 즉시 윤세영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윤세영에게 묻습니다. 세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진구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니? 윤세영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움찔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하지만 신방울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 적힌 이건 뭐야? 세영이 내가 바람을 피워서 진구가 파혼을 요구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때 최명지가 끼어들며 왜 애먼 사람을 잡냐며 윤세영을 감싸고 돌죠. 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메시지 하나 보고 우리 세영이를 몰아세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영이는 지금 임산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윤세영 역시 억울한 듯 울먹이며 변명을 이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바람을 안 피웠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신방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죠. 진구한테 전화해보면 알겠지. 걔가 그럴 애가 아닌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때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등장한 구하나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제가 알아요. 윤세영이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신방울은 숨을 삼키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다급하게 묻죠. 그 남자가 누군디? 대체 누구야? 구하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윤세영이 미국 유학 시절부터 사귀던 혜성그룹의 구지석 본부장이에요. 유감스럽지만 제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방울은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졌고 두 손을 덜덜 떨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구지석이라고?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진구 씨와 교제하면서도 같은 회사에서 옛 연인을 다시 만났으니 감정이 되살아난 거겠죠. 신혼집까지 드나들며 미래를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구지석 본부장의 집이 윤세영 신혼집 바로 옆이라는 건 이미 진구 씨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윤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최명지 역시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며 그저 구하나를 노려볼 뿐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죠. 아,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윤세영이 잃어버린 귀걸이 한쪽을 구지석 본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님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순간 신방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윤세영이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방울은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부여잡으며 휴대폰을 들어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구야. 이 결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장 파혼해라. 그날 저녁 황진구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몸져 누워있는 신방울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겹게 몸을 일으킨 신방울은 황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니 그리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영이랑 구지석이 유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사이고 회사에서도 모자라 너희 신혼집까지 오가며 만나는 사이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세영이 귀걸이 한 짝이 있다던디?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황진구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호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신방울은 손을 꼭 쥐고 이를 악물며 덧붙였습니다. 세영이 뱃속에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지만 진구 내 아이라고 밝혀지면 내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윤세영같이 양다리 걸치는 백여신은 당장 지워버려. 아이고 이놈아. 물러터져서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여우한테 발목 잡혀 평생을 호구처럼 살 생각이었던겨. 신방울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며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거세게 쳤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황진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신방울은 분노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깊은 숨이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윤세영은 신방울을 찾아가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는 신방울 앞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 메시지는 거짓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한 짓이라고요. 그러나 신방울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고 냉정한 눈빛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네 어머니요? 진구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하게 진구와 결혼하겠다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윤세영은 울먹이며 신방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 진구 씨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신방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그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널 믿으라고? 나는 더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이 그저 오냐오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윤세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멍하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디더니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단에서 구르는 소리와 함께 윤세영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깜짝 놀란 신방울은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영아, 정신 좀 차려봐 괜찮은겨? 얼굴이 하얗게 질린 윤세영은 고통스러운 듯 배를 움켜잡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신방울은 당황하며 급히 신여진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명진은 놀란 얼굴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급히 신여진의 집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조심스럽게 진찰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집니다. 심장 소리도 태동도 들리지 않네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최명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윤세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황망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기 괜찮은 거 맞죠? 의사는 확답을 주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고 윤세영은 곧 울부짖으며 신방울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하죠. 이게 다 구하나 때문이에요. 구하나가 꾸민 짓이라고요. 윤세영은 속으로 마치 구하나 너 딱 걸렸어. 너 때문에 있지도 않은 아이가 유산한 거라고 말하듯 울며불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신방울은 죄인이 된 듯 얼굴이 굳어지고 손을 꼭 움켜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이 모든 게 구하나가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며 의심을 하고 황진구는 윤세영의 말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구하나 씨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러자 윤세영은 그의 말을 끊으며 울분에 차 외쳤습니다. 증거?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진구 씨는 내 편이야? 아니면 구하나 대변인이야? 마치 내가 유산되길 바랐던 사람처럼 보여. 윤세영이 바람핀 것이 공식화되고 신방울이 결혼을 반대하자 황진구는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기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은총이가 하루하루 밝아지는 모습에 구하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가게 되죠. 그러나 한 달 뒤 은총이 곁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운 마음을 내비친 구하나를 보며 황진구는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구하나에게 묻죠. 하나 씨 진심으로 은총이의 엄마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구하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황진구를 바라보며 되묻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원하면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윤성호가 제안한 황진구를 이용하자는 계획이었고 구하나와 구지석이 치밀하게 계산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황진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다짐했던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여진의 기업 사냥 피해자들로부터 악성 메일이 쏟아졌고 지난번 구지석 본부장 취임식 때
난동을 부렸던 사람을 직접 만난 이후로 황진구는 신여진의 기업 사냥이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신여진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숨겨진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구하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황진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은총이를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도 모자라 가짜 딸 행세를 했다고 뒤집어 씌워 하루아침에 은총이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망상의 조현병 환자로 허위 진단서를 꾸며 구하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까지 세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에 황진구는 의구심과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은총이는 구하나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날이 갈수록 그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집니다. 점점 반항심도 강해져 신여진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여기며 못된 말로 말대꾸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신여진은 장비서를 불러 구지창과 구지은에게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한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투자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또 추가 투자를 하신다고요? 그쪽에서 원한 겁니까? 장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신여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앞으로 은총이와 구하나를 찢어놓기 위해 구하나를 압박할 카드가 필요해. 구하나가 은총이를 이용하면 나는 걔 동생들을 이용해 그녀의 약점을 쥐고 흔들 거야. 구하나가 어떤 수를 쓰든 더 강한 일격을 날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승부수를 던질 거야. 한 번쯤 신여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섬뜩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최명지와 윤세영의 계략은 1도 눈치채지 못하면서 구하나에게만 유독 악랄하게 구는 신여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하나와 구지석, 황진구 의외의 반전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 트리오는 윤성호라는 조력자까지 합세해 신여진과의 치열한 대결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승부에서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신데렐라 게임은 두 자릿수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매회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된 100부작 중 구하나가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진행 중이며 이제 단 30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 리뷰 콩콩 채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